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오로지 나라 걱정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8분밖에 없습니다. 법률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기도 힘들고 좀 지루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엊그저께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또 어저께는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동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특히 조국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그 상부선인 문재인에 대한 비리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국이를 불구속된 상태로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검찰은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칠 테니 재청구하라고 3번 독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예,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무엇이 문제냐?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위헌입니다. 위헌. 뿐만이 아니라 위헌이 아니어도 완전히 야바우꾼식으로 독소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안이 왜 위헌이냐? 첫째, 공수처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은 수사권을 행정부에다 주고 그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 돼가지고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제한합니다. 이게 위헌 아닙니까? 두 번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람들과 달리 검찰, 경찰이 수사를 받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이거는 일반 국민들과 계급을 갖고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신체의 자유에 위반됩니다. 우리 헌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발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에 속해 있는 검사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는 그런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파견 나간 검사가, 임의로 임명된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헌 아닙니까? 네 번째로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위반됩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면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에 해당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공수처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다섯째로, 공수처법은 규칙재정권, 우리 헌법은 특정한 기관에만 규칙재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우리 헌법상 규칙재정권이 있는 단체가 아니면서 마음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더군다나 그 규칙에서는 사법시험에도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검사로 임명해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헌 아닙니까? 다음에 위헌까지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야바우 수법으로 독소조항을 끼워 넣습니다. 먼저 어떻게 야바우 수법을 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공수처법안은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법안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고치고 고쳐서 누더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때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법은 전혀 다른 안입니다. 이 수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의 수법과 같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국회에다가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13가지 범죄 사실을 제시해서 거기에 속아서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해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전혀 딴 사실로 파면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야바이 수법에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소조항을 끼워넣습니다. 어떤 독소조항이냐? 어느 수사기관이든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리를 발견하면은 바로 공수처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직무유기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여기에 잡혀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리 공직자 등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규정이 새로 들어간 걸 보고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헌적이고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을 왜 그렇게 야바우 수법까지 써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문재인이가 자기 신복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저지른 국가반역행위,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절대로 수사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반대 세력에게는 무자비하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헌적이고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이런 것을 야바이 수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괜찮으면은 이 야바이 수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작년 초에 쟤네들이 우리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자유민주 질서를 자유를 떼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헌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은 그냥 자유민주주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은 개정이 안 됐는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역사 교과서에는 전부 자유민주주의를 못 쓰게 하고
민주주의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심한 것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국민주권이라는 말 대신에 인민주권이라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진당이 국민주권 대신 민중주권이라는 말을 썼다가 해산당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아주 민중주권도 아니고 북한이 쓰는 인민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비한 수법을 써서 헌법도 개정 안 됐는데 그냥 인민주의로 밀고 가려고 그러는 문재인 일당을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물러가라! 네, 감사합니다. 네.